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천수송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8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은 구오와 상구에 대해서 개별 효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구오 송원길, 송원길 이중정야. 자, 글자를 보면은 구오 송원길, 송원길 이중정야. 소송에서 크게 길함이니라. 소송에서 크게 길한 것은 중정을 행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구호는 군위의 자리 있죠. 군위의 자리에 있고, 지금 강으로서 정중이죠. 정중. 근데 구위하는 적응이죠. 적응. 그래서 이제 이 의미, 전체적인 의미는 구호는 중정을 얻어서 소송에서 길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길의 의미에 대해서, 이 원의 의미에 대해서 다사는 군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황태영 교수님께서는 이 원의 의미에 대해서 대길은 무조건적인 길인데 원길은 인덕을 조건을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정을 갖춘 군자는 크게 길한데 인덕이 없는 탐욕주의자, 기회주의자에게는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사는 이 원을 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필이라는 학자께서는 이 이제 효를 설명하시길 존위에 처하여 구호는 존위에 처하여 송의 주인이 된다. 즉 중정을 사용하여서 시비를 결단한다. 중은 지나치지 않고 정은 사악하지 않으며 강은 미혹하는 바가 없다. 공은 치우치는 바가 없으니 송사에서 크게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왕필이라는 학자는 의리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저번에 이야기한 득의 망상설, 의를 얻으면은 그 상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효에 대해서 의를 취하면은 이제 물상에 대해서는 크게 수단적 성격만을 강조하고, 의리를 찾으면은 상을 잊어도 무관하다, 참뜻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오에 대한 의미고,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 길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원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원길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구를 보겠습니다. 혹석지 반대, 종조삼 치지. 혹 큰 띠 반대, 허리띠를 받더라도 종조삼치지. 조회가 아침에 끝날 때까지 3번 뺏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송수복 역부족 경야. 송사를 해서 관복을 받는 것은 또한 좋게 공경할 것이 못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천수송계의 상계 끝에 왔죠. 끝까지. 그리고 이 상구는 부당위이나 이제 육삼과는 정응하죠. 이렇게. 이 설명을 보면은 송계의 끝에 이미 왔고 부당이고 육삼과 정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자 이 석은 주다의 의미가 있고 반대는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조는 아침조에. 그래서 이 전체는 이제 허리띠를 받았다가 빼앗았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사받은 허리띠를 곧 다시 빼앗기다가 얻고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변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공경할 만한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의미를 쟁송 끝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순복함을 얻는다 하더라도 역부족 경야, 그것이 결코 공경할 만한 것은 못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조삼치지는 아까 했듯이 아침 조회가 있기 전까지 여러 차례 물건을 박탈당하고 빼앗기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반대가 뭔지, 그 다음에 치의 의미가 뭔지 이제 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구호 송원길 상활 공원길 송원길 이중정야 송사에서 군주가 길할 것이다. 상활 송사에서 군주가 길한 것은 중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천수성 본계가 있죠. 본구에 구오가 변하면은 이렇게 지계가 되죠. 이 지계가 되는데 이 지계는 그 천지비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온 거죠. 천지비 모계로 가지고 상계는 화, 화계는 수, 화수 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천지비 빗계 시절에는 이렇게 학계는 권의 백성이 건의 군주에게 이제 뭔가 호소를 하는 거죠. 즉 권의 백성이 이렇게 송사를 벌이고 있는데 송사를 벌이는 권의 군주가 있고 이를 들어주는 상계의 건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추이를 하다 보니까 감의 법률서 발음이 있고 리로서 빛나니 이제 원길 즉 추이를 하게 되면 감의 법률로서 바르게 잡고 밝게 빛나니 송원길 송사의 군주가 길할 것이다. 이 물상이 도출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한 것은 군주가 중정을 지켰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혹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 상활 이송수복 역부족 경야 혹시 큰 가죽 허리띠를 하사받은 일이 있더라도 조회를 끝마치기 전에 3번은 벗게 될 것이다. 상활 송사로서 명복을 하사받는 일이 있더라도 역부족 경야 공격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혹석지 반대를 상을 보면은 이렇게 본계가 천수송이 있는 거죠. 천수송에 상구가 변하면은 이렇게 택수곤이 되는 거죠. 상계는 태, 하계는 수. 이 택수곤은 지계의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왔죠. 그 천지비를 보면은 상계가 건 옷으로 치면은 상의, 학계가 곤 치마의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 추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강이 이렇게 하나 오는 거죠. 즉 곤의 치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강이 이렇게 딱 있으면서 허리띠의 형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리가로 치면은 즉 천지 빗계 건의 상이고 곤은 치마인데 추이를 하게 되면은 치마 가운데 하나의 강이 있으니 혁대이고 그 혁대는 재질은 이렇게 리의 가죽으로 만든 혁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건의 왕이 손의 명령으로서 이렇게 준 거죠. 손의 명령을 이렇게 준 거니까 건의 왕이 손의 명령을 주니까 혹석지 반대 이 물상을 돋칩니다. 그러면 아까 저번에 이 혹의 의미가 12백계에서는 두 개의 모계로부터 물상을 취하는데 그 하나의 모계에서는 물상이 도출되는데 또 다른 모계에서 물상이 도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심적인 경우에는 혹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12백계에서 두 개의 상을 취하는 경우 상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혹이라는 글자를 쓴다고 합니다. 즉 혹시 큰 반대를 하사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삼치는 3번을 빼앗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치는 옷을 벗김 빼앗긴다는 이야기인데 삼치 3번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수송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의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오는 거죠. 이 풍택중부로부터 오는데 이미 풍택중부에서 이렇게 태의 벗김이 이제 벗겨짐이 그 다음에 상계는 손인데 이걸 뒤집은 태로 벗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2번 이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본계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택수곤이 되면은 상계가 이렇게 태가 되면서 3번째 벗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 벗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변을 벗겨진다. 아까 풍택중부에서 이미 2번 효변을 하기는 풍수한 상계가 이렇게 태로서 벗겨진다 하는데 이 벗겨지는 횟수가 3번이고 이때 지계의 모계인 천지빈에서 군자와 신하가 이렇게 있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로써 아침에 조회 시간에 만나는 거죠. 즉 조회를 하긴 하는데 조회를 마치기 전에 삼치지 3번을 벗김을 당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결국에는 공경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을 보면은 여기에 풍택중배 본계는, 천수성의 본계는 이렇게 풍택중부에서 왔죠. 그래서 이렇게 풍택중부가 최초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지, 상계도 입, 뒤집어진 입, 하계도 입, 입과 입이 다투니까 서로 싸운 상이 되죠. 즉 중부 때 서로 입을 맞대고 송사를 하는데 이 내가 결국에 얻은 건의 옷과 혁대, 허리띠는 모두 송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록 이렇게 얻었다 하더라도 공훈과 덕망이 없으니 이렇게 감의 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공경을 받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면은, 혹시 큰 가죽 허리띠를 하사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회를 끝마치기 전에는 3번은 벗게 될 것이다. 상활 송사로서 명복을 하사받는 일이 있더라도 이는 공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오와 상구에 대한 다산의 설명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천수성의 4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9호와 상구에서 봤는데, 9호에서는 원기의 의미와 상구에서는 이제 그 종조 삼치지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7번째 계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